코스피에 60% 빠졌다는 말은 단일 종목으로는 뭐 80%, 90% 빠진 종목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 거 아니야? 코스피는 상관없을 수 있잖아. 우리 박스피한테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박스피는 그런 거 없어. 요즘 주식시장이 맨날 파란불이죠? 1%, 2%씩 빠지는 파란불도 아니고 4%, 6%씩 빠지니까 너무 다들 기분이 심란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는 정말 하루에 12번씩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존버해야 되나? 아니면은 인버스를 지금이라도 갈아타? 이런 상황에서 문득 금융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가끔 궁금해하기도 해요. 저는 UBS와 도이치뱅크 홍콩지사에 있었고 당시 금융계에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훌륭하신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폭락장이던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투자은행의 뱅커들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에야 지금 다시 되돌이켜보면은 브릿지 워터라는 헤지펀드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은 이런 위기가 올 거란 걸 몇 번이나 경고를 했고 결국 맞췄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되게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장밋빛 생각을 했지 그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금융공학이 너무나 발전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전과 달리 너무나 엄밀하고 정확해졌고, 따라서 이전과 같은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낙관론마저 팽배했으니까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적인 대폭락이 있었던 날 홍콩지사에서 헤드쿼터를 맡고 계신 분은 정보 공유가 아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지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보유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손절을 하고 자금을 유동화할 것이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직속 상사셨던 VP는 당시 모건 스탠리에 계셨는데 모건 스탠리가 당시 한 주에 40불 정도 하나였던 주식이 9달러까지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엄청난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지금 차 할부도 안 끝나갖고 뉴욕에 살아온 모기지가 또 한참 나왔는데,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본인이 몸을 담았던 회사의 주가가 9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우리 회사가 9달러일 순 없어. 여기서는 아무 논리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야. 내 가치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고 풀 매수 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 경제 펀더멘탈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는 2년 3년 후면은 경제가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고매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정보가 있어서 곧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베일아웃을 해줄 거야, 이런 내부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것만 같은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패닉에 빠져 있었고 투자나 손절을 하는 중요한 선택도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아닌 본능에 선택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 아닌가요? 요즘에 저희들의 모습이죠. 결국 핵심은 이런 경제 위기는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모른다는 것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최근 100년 역사에 이름을 남긴 트레이더가 2명 있는데요. 이 둘의 투자 원칙도 너무 달라서 이런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릅니다. 워렌 버핏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제럴드란 분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있기 3주 전에 모든 돈을 다 뺐어요. 이런 사람들이 명언을 남긴 게 되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처음 걸 한번 보자면, 먼저 대하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는 질문에 제럴드는 손절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말한 반면에 워렌 버핏은 대하락장을 왜 슬퍼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하면 제럴드는 대하락장에서는 얼른 돈을 빼서 도망가라는 얘기였는데 워렌 버핏은 더 사라는 얘기였죠. 두 번째,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랑 큰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워렌 버핏은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재무정보야말로 펀더멘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다. 이런 경제 위기에 흔들려서 그런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하락장에서는 우리는 왠지 존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제럴드는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코카콜라를 40년 동안이나 보유했다고요. 이렇게 세계에 남았던 금융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되게 다른 거 보면은 누구도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깨달았던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08년도 경제 위기 때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는 당시 930 정도?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죠. 무려 60%가 빠졌으니까요. 코스피에 60% 빠졌다는 말은
단일 종목으로는 뭐 80%, 90% 빠진 종목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혼란 속에서도 1년, 2년, 3년 후에는 대부분 회복했다는 걸 저희는 다 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레이에 있었던 VP분도 불과 1년 반 후에 9달러 했던 게 30달러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대부분이 어쨌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마다 포트폴리오는 다르겠지만 들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대세 하락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가 지금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게 커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레코드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은 187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50년간의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세 하락장이 있으면 대세 상승장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는 어떨까요? 미국만 그런 거 아니야? 코스피는 상관없을 수 있잖아. 우리 박스피한테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박스피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대하락장에선 이 잠깐 잊을 수 있는 저희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하락장이 있었던 해 이후에는 대세 상승장이 따라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는 과연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류 역대 최고 지성이라고 꼽히는 뉴턴도 주가 지수에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돈을 날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억의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태양이나 지구의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겠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원칙을 잊지 말자고요. 그런데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대세 하락장이라 기분이 좋지 않은 순간에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순간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주식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우리의 하루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잊고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맛있는 저녁 아니면 가족들하고 주말에 행복한 삶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앱을 비밀번호 일부러 5번 틀린 다음에 앱을 지웠어요. 한동안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아무리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도 우리의 행복한 일상도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용 미수까지 다 끌어다 쓰셔서 반대매매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뛰어가야 합니다.